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대세 비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도대체 부자가 되는지 또 부자가 되기 위한 주요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PB, 프라이빗 뱅커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찐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인데요. 오늘도 그런 분 한 분 모셔서 저희가 찐부자 이야기, 부자 대세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김도하 부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도하 부지점장입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현재 TC 시그니처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PB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18년 동안 PB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 또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0의 숫자가 많은 통장을 가지신 분들을 주로 이제 고객으로 이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남 부자들의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예요. 강남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맛집이 많고 집값이 비싸고 네. 땅값이 비싸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 지역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부촌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부촌으로 재벌들의 단독 주택으로 대표되는 네. 성북동이 있을 거고요. 네. 연예인들의 한강변 고급 빌라로 대표되는 한남동이 있고 네. 그리고 아마 강남 지역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에서 오랫동안 PB 업무를 해왔고 네. 현재 근무하고 있는 TC 시그니처 센터도 강남역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 지역 부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강남에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저는 하도 이렇게 저희는 상암동이잖아요. 네. 강남 쪽으로 가까이 갈 일이 없어서 가끔은 되게 가보고 싶고요. 특히 맛있는 거 딱 뜨면 저희 가서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특히 또 자산의 규모가 큰 분들을 고객으로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자산 관리, 운용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PB를 하고 계시는 김도하 부지점장이신데요. 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생각해 보면 네. 일단 강남 땅값이 비싸잖아요. 흔히 저희가 금수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날 때부터 집에 돈이 많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부자 하면 대부분이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됐을 그렇죠. 거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본 고객분들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다라기보다는 네.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네. 한 20, 30 정도의 서포트를 받아서 본인의 노력을 7, 80을 더해서 100을 이루었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네네. 물론 이제 강남에 거주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자산 규모가 커진 부분도 있지만 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임원이 되신 분들, 그리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등 본업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시고 부를 일구신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셨습니다. 네. 또 예전에는 변호사나 의사 등 특정 전문 직종이라던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다면 요즘에는 연예인 분들이라던가 네. 또 거액의 스톡 옵션을 받으신 직장인 분들 또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회사를 매각하신 분 등 범위가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유니콘, 데카콘 이런 얘기 저희도 많이 보도하죠. 정말 좋은 회사를 키워서 그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는 회사에 매각했을 때 또 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기도 네. 합니다. 그러면 만나보신 연예인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실명을 얘기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분 네. 분명히 또 이렇게 뭔가 아무래도 네. 고객이 자산을 다루시니까 그런 비밀 서약 같은 게 있으시겠죠? 그럼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가장 첫 번째는 신뢰니까요. 네. 지금 취준생분들도 많이 듣고 계세요.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저희 채널 틀어두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 나도 PB가 꿈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또 귀를 더 쫑긋 세워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타고난 도움도 있지만 본인이 굉장히 노력해서 또 자산을 부를 불려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재산 비중을 보면 아무래도 땅 혹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크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부동산 불패라는 말도 있죠. 네.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도 몇십억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부동산 비중이 작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네. 또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다시 또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네네. 이렇게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늘려가던 거에 비해서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큰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PB로서는 굉장히 좀 힘 빠지는 경험을 여러 번 돈을 왜 했었는데 빼가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부동산을 구입하기 네. 위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조금 큰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확실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평범한 저 같은 셀러리맨 직장인분들은 그래도 부자 되려면 뭐 아파트 혹은 땅 사야 돼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강남 부자도 오히려 땅 처분하고 다시 금융투자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거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가 싶을 텐데 이유가 뭔가요?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첫째는 강남 부동산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높아져 있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사항과 세금 문제 등으로 이제 실질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점도 있고요. 속된 말로 부동산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 그렇죠. 이게 약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우고요. 또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는 네. 부동산을 늘려나가는 데 대한 세금 부담이 또 확실히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임대차법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라던가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관리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정리를 하시는 경우도 네. 꽤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자산의 다양화와 투자 편의성인데요. 네. 예전에는 은행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예적금 정도 생각하시고 어디가 금리를 조금 더 주냐라는 네. 걸 좀 따지셨다면 지금은 펀드, 외환,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산 관리를 받고 있는 제 고객분들 경우에는 정기예금 비중이 한 20, 30 정도고요. 네. 투자 상품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투자 대상도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관련 펀드나 ETF 등을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분야도 AI 관련 빅테크, 배당주, 가치주, 뭐 바이오 분야 등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예전에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으로 월세 수익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뭐 배당 수익으로도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조물주의 건물주 위에 정말 똑똑하게 투자를 잘하시는 분, 경제 흐름을 읽으시는 분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빅테크, 엔비디아. 요즘 그렇죠. 엔비디아 갖고 있으면 최고죠. 핫하죠.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또 고객들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 관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밸류업 등으로 지금 주식 가치 올리고 있고요. 은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 미국처럼 배당 수익 받아가시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관리 방법이나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외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받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뭔가 이제 눈을 반짝반짝 빛내시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상품을 콕 집어주기를 바라신다던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안전하면서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상품이 뭐냐라는 걸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안전하면서 수익이 큰 상품이란 따뜻한 아이스 커피와 그렇죠. 같은 말이 아닐까 모순적이죠. 합니다. 네, 제가 만나본 많은 그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포트폴리오 투자, 지속 투자, 배우는 투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저 역시도 고객분들께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소위 한 방에 큰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이 투자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이런 투자는 한두 번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네. 한 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좀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 자산과 수익이 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잘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뻥 하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지속 투자, 배우는 투자 세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세 글자로 딱 줄여서 외우려고 지금 막 단어들을 보고 있는데 딱 들어오진 않네요. 자, 포트폴리오 투자부터 알려주시죠. 이거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오늘 함께 나오시는 분들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포트폴리오 투자는 누구나 하는 말이고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마치 1등한테 공부 비법을 물었는데
예습복습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라는 약간 영혼 없는 대답을 들은 것 같은 미워요. 느낌이죠. 뭐 교과서 중심으로 예복습 네, 이러면 철저히 미워. 했어요. 약간 네. 이런 말. 네, 네, 방법은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실천에서 네. 답이 있군요. 포트폴리오 투자가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어느 정도는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은 자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내 판단이 틀렸다면 전쟁이나 코로나 사태처럼 예상하지 못한 외부 변수가 생긴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암담하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투자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는 투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22년은 아시다시피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 그렇죠. 네, 미국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채권에서도 큰 손실을 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전통적인 분산 투자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시그니처 센터, TC 시그니처 센터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통화 분산을 통해서 전체 자산분들의 한 20-30% 정도를 달러로 보유하고 달러를 네.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일정 부분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그렇죠. 큰일 났어. 네. 그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서 막 금리를 마구 올렸습니다. 물가가 9%대까지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큰일 났다. 시장이 확 식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찰나에 괜찮습니다. 저희는 달러 투자도 있고 네. 해서 좀 보호됐다. 이게 그러니까 현명하게 좀 분산해서 그렇죠. 이익만을 쫓지 말고 네. 위험도 회피하고 적당한 지속성, 끈기도 네,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잖아요. 네, 인간은 욕망의 그렇죠. 동물이니까요. 네. 아마 고객분들도 그러지 말고 저 그냥 진짜 이만큼 돈이면 내년에 막 이만큼 늘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똑같이 설득하십니까? 방송처럼?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본인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각자 틀린 것 같아요. 네.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자산이 큰 분들은 바구니 여러 개가 있고 바구니 안에서도 여러 개가 또 있고 네.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이번 생을 좀 주름을 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고 할 수 없는 돈도 있지만 이렇게 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안전한 투자 이런 투자가 자산이 큰 부자들한테 조금 더 해당되는 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똑같은 수익 5%라고 해도 1,000만 원의 5%보다 10억의 5%는 이제 금액 차이가 그렇죠. 틀리니까요. 네. 네. 하지만 포트폴리오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요. 안전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매년 이제 10%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10년 뒤에는 원금의 2.6배가 되고요. 20년 뒤에는 원금의 7배가 됩니다. 이게 예. 복리의 효과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수익성과 위험이 큰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50% 60% 나면 너무 맞아요. 좋겠지만 반대로 50% 정도 손실이 났을 경우에 네. 그 손실난 부분이 다시 원금이 되기 위해서는 네. 100% 수익이 나야 합니다. 맞아요. 네. 50% 하락을 했는데 다시 원금이 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50%를 벌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50% 내면 본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손실이 난 후에 회복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그러려면은 좀 큰 틀에서 보다 보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느끼고 있는 게 투자 결과에 대한 마인드, 사실 이게 삶에 대한 마인드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투자 결과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내가 나누어서 투자를 했는데 한 부분에서 크게 수익이 나면 보통 분들은 여기에 다 투자할 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렇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수익이 나서 다행이다. 네. 한 부분에서 손실이 나서라도 이 부분에서만 손실이 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사실 저는 PB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의 이게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게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네. 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지속 투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장기 투자, 지속 투자 같은 말인데요. 네. 사실 어떤 자산도 쭉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더라도 여러 번의 굴곡을 겪으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속 투자 중요성을 얘기할 때 사실 예로 가장 많이 드는 게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인데요. 네. 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에 2,700%라는 경이적인 수익을 기록한 펀드입니다. 예. S&P 500 지수가 뭐 연 15.8% 수익을 낼 때 29% 수익을 냈으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펀드에 투자를 하신 개인 투자자의 절반이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왜 네. 그럴까요? 단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나왔기 네. 때문인데요.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한 달에 1%씩 꼬박꼬박 올라서 1년에 12% 수익이 나면 너무 좋겠지만 네. 보통은 내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 몇 달간은 지지부진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어쩔 때는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수익이 나는데 그 한두 달간의 수익이 1년 수익을 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어떤 자산의 1년 내 수익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한 달을 제외하면 수익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물론 시기를 딱 맞춰서 오르기 전에 들어갔다가 떨어지기 전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걸 알면 모두가 행복하겠죠. 네, 사실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추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시장에 발을 담그고 기다리는 거죠. 네. 예상과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네. 좀 긴 시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배우는 투자 마지막 팁입니다. 네. 대부분 부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본업에 충실합니다. 네. 하지만 본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이를 선도하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습득합니다. 상담을 할 때 보면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보이시는 고객분들도 많은데요. 뭐 전문가가 요약 정리집이라던가 기출 문제집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 정도는 갖추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합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나 아무것도 몰라 알아서 투자해줘 라는 분은 없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시대 변화와 최근 트렌드 등에 관심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을 때 투자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지속합니다. 맞습니다. 좀 고민 많이 하시고요. 저는 투자보다는 더 써서 다른 지식과 관계를 쌓는 시기여서 아직은 큰 투자는 안 하는데 주변 분들이 방송하니까 물어보거든요. 네. 세상이 어떻게 돼? 그러면 AI가 많아지면 사무실이 필요할까요? 의자와 책상 놓을 자리가 필요 없을 건데 부동산 투자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네. 이러세요. 근데 네. 그래서 뭘 사라고 이러면 저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장은 항상 굴곡을 겪습니다. 대고강으로 큰 경기 후퇴를 겪기도 하고 또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하락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면 다시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이는 1, 20년의 경험이 아니라 몇백 년에 걸친 자본시장의 성과입니다. 자본시장은 성장한다라는 단순한 원리를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투자, 지속 투자, 배우는 투자, 삶의 이치와도 좀 닮아 있죠. 오늘 이야기 전해주신 분은 우리은행 김도아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